햇반이 이제 200g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이어트용으로는 이제 적당한 밥의 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식사하실 때 제가 그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십시오 했는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이제 뭐 단백질 좀 더 챙겨 드시고 이렇게 하나 보려고 예상하고 다르게 스스로는 되게 맞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밥의 양이 많이 안 줄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무침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뭐 고기 반찬이 조금 있으면 그거를 보통 서너 개를 드시다가 한 6, 7개를 드시면 내가 단백질 많이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하루 동안에 그냥 고기 기준으로 치면 하루에 한 400g 정도를 먹는 게 기본량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고기만 먹진 않으니까 뭐 고기는 예를 들어서 200g 드셨고 계란을 한 뭐 두세 개 드셨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생선을 뭐 한 마리 먹었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한 400g이라고 하는 양이 절대로 반찬에서 몇 조각 더 드신다고 해서는 이제 안 나오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였으니 단백질을 더 늘려서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도 줄이고 전체 칼로리도 줄였으니까 이거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칼로리 조절도 하면서 이제 이 원칙을 지키겠다. 그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의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안 빠지기 때문에 칼로리가 이제 적어도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밥도 줄이고 반찬도 줄이면 다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살이 확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영양의 불균형이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빠지질 않는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호르몬이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이제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다른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애는 뭘로 만들어요? 그게 다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만들 재료가 없으면 코티졸이 줄어도 다른 게 안 나올 거잖아요. 안 나오면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 몸이 정상이면 예를 들어서 건강한 뭐 예를 들어 10대 초반이다. 그때는 이런 뭐 이렇게 약간만 맞춰주면은 몸이 잘 맞겠죠. 근데 이미 이런 식으로 오래 왔다면은 이제 그런 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소진됐거나 어쨌든 부족한 상태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이렇게 몸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재료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저도 탄수화물 제한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밥을 반 공기로 줄인다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식당의 반 공기, 우리 집의 반 공기, 그리고 또 뭐 햇반에 그람수가 있는데 또 반 공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 밥 반 공기의 기준이 될 만한 뭐 남녀가 다르겠지만 각각 밥의 뭐 그람수 정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 일단 먼저 복잡하게 수치로 한번 봐보죠. 밥이 이제 200g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중에 수분이 있을 거니까 쌀이 이제 한 100g 좀 된다고 보면 그 중에 탄수화물이 한 75g에서 80g이 됩니다. 그러면 한 끼에 이 정도면 정말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은 높게 잡아도 30g 미만 20g 정도를 이제 보통 보내드립니다. 아예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20g 정도가 좋다, 다이어트의 목적으로는. 그럼 75g이라고 잡으면 3분의 1 공기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햇반이 이제 200g 이렇게 있으면 그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이어트용으로는 이제 적당한 밥의 양이 됩니다. 그럼 그 부피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이제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겠죠. 약간 삼각김밥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삼각김밥보다 적습니다. 그 삼각김밥을 보통 2개 정도 드신다 라고 하면 이제 밥 한 공기일 테니까 반 공기는 그게 좀 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안 좋은 식단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밥은 그만큼 줄이고 그거 대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단백질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건데 식당으로 치면 밥 반의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아니요, 식당도 이제 3분의 1 공기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밥 공기가 계속해서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사이즈가 변하는데 네. 지금 그거는 아마 대체로 한 200g 정도가 기준일 겁니다. 거기서 반보다 좀 더 많이 남기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면 이제 한 공기 가지고 뭐 조금 남기겠다고 생각하고 나눠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운동을 정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네. 고기가 대부분 양념되어 있는 것들을 네. 먹게 되잖아요. 네. 제육이 됐던 네. 갈비가 매운 갈비가 됐던 네. 뭐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일도 사실 별로 네. 없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고기들이 단백질일 텐데 이 양념이랑 되어 있을 때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걔네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니까 밥을 줄인 만큼 늘려도 돼.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달달하게 양념이 안 된 메뉴를 고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만약에 제육이다 하면 제육이 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있고 다른 단백질 소스가 뭐 이제 삶은 계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양념된 고기에 네. 그 설탕이 엄청 들어갑니다. 네. 그 정도 들어가야 이제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탄수화물 제한뿐만 아니라 설탕도 안 좋은 경우인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설탕이 이제 항상 모든 이런 당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고기집에 가면 네. 저희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뭘 쓰세요 하면 이제 과일을 갈아서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차이가 없습니다. 과일의 당분도 어차피 이제 설탕하고 뭐 구성은 뭐 비슷한데 보통 과일의 단맛을 이제 내는 게 과당이거든요. 쌀의 달콤한 맛하고 좀 다르게 과일은 좀 다른 단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주스의 단맛 생각해 보시면 다른 단맛이죠. 그게 과당인데요. 과당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한번 지방으로 저장하든가 한 다음에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당 위주로 드시는 것이 그러니까 살이 찌는 데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뭐 과일만 먹으면 살 안 찐다는 건 아니네요. 과일이 살찔 수 있는 그거는 거죠. 절대적으로 살이 찌죠. 양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덜 표시가 났다는 거지. 과일이 사실은 살이 잘 찝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제 과일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 생각했을 때 그래도 배가 좀 약간 나온 하와이 주민 생각해 보시면 네.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다는 게 살이 찌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과일이 이제 과당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나은데 과당만 쓰는 음식이 좀 늘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럽류거든요. 저 케찹의 단맛, 과당만 넣습니다. 그 액상 시럽, 저희가 네. 뭐 커피에 타 먹는 시럽도 그렇고요. 그런 게 섞여 있을 것 같은 웬만한 음식들은 다 이제 그 과당이 들어가요. 더 달콤하고 가격은 더 싸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 제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류를 제한을 해야지 네. 살이 빠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달달한 걸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살이 찌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분, 그러니까 곡물에 있는 전분을 먹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고 달달한 걸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제일 많이 찌죠, 살이.